2024년 봄, 강원도 산간마을의 작은 서당, 64세 역학자 김석희가 손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아내며 35년 동안 묵혀두었던 낡은 가죽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한지 35장. 타너 스님이 입적 직전 단 한 명의 제자에게만 전했다는 미공개 예언록이었죠. 그리고 그날 김석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한국은 800년 만에 찾아온 국운의 분기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예언록에 기록된 징조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정치권의 예기치 못한 움직임, 국제 무대에서 갑작스럽게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의 위상, 그리고 북쪽에서 들려오는 전례 없는 변화의 기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공개 예언록, 그리고 그것을 35년간 해독해온 한 역학자의 외로운 싸움. 시청자 여러분, 2026년은 평범한 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거대한 물결의 첫 파도를 막 마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타너 스님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김석희가 35년간 숨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비밀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김석희는 평범한 역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주역을 배웠고 20대에 이미 정력 8개의 원리를 터득한 천재로 불렸습니다. 정력 8개란 김일부 선생이 남긴 정력 사상을 8가지 핵심 원리로 체계화한 역학의 최고 경지입니다. 하늘의 시간, 땅의 방위, 사람의 운명, 나라의 기운을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비법이죠. 1989년 봄 김석희는 당시 83세였던 타너 스님의 마지막 제자가 됩니다. 스님은 입적 6개월 전 그를 월정사로 불렀고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낡은 가죽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35년 뒤 2024년 봄이 되면 세상에 알려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김석희는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35년일까? 왜 2024년 봄일까?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석희는 그 문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숨긴 채 오직 홀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35년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건 타너 스님이 남긴 예언 중 상당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75년 그는 월악산 아래 물이 고이고 달빛이 비칠 것이라 예언했고 10년 뒤 충주댐이 완공되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는 예견했죠. 6.25 전쟁, 삼척 울진 공비 침투, 미국의 월남전 패배, 광주 민주화 운동, 그가 남긴 예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6년 예언은 어떨까요? 김석희가 풀어낸 탄허 스님의 미공개 예언록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년 중반, 서울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백성의 마음이 새로운 곳으로 움직인다. 병호년은 바로 2026년입니다. 예언록은 계속됩니다. 세계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다.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그 위에 선다. 그러나 이는 파괴가 아니라 정비이며 혼돈이 아니라 정화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문장을 두고 기존 정치 구도의 재편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야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세력의 등장,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연합,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정치 지형의 대변혁. 더욱 놀라운 건 국제 정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동쪽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선다. 큰 나라들이 다투는 사이
작은 나라의 지혜가 균형을 잡는다. 타너스님은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전례 없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배터리 혁신, 인공지능 개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 한국의 기술력은 양쪽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누구도 한국 없이는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없게 된 겁니다. 김석희는 예언록을 연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타너스님이 사용한 정력 8개의 원리는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우주의 시간 흐름을 계산한 수학이었다는 것. 정력에서는 현재를 선천, 미래를 후천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김석희의 계산에 따르면 2026년은 선천의 마지막 해이자 후천 개벽의 문턱입니다. 8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대운의 전환점. 고려 건국이 918년, 조선 건국이 1392년,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그리고 다음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순환하며 상승한다는 역학의 원리. 그렇다면 2026년 한국은 또 한 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걸까요? 예언록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의 문이 열린다. 80년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지만 빛이 새어 들어온다. 분단 80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탄허스님은 그 다음 해인 2026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현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부터 북한 내부에서 전례 없는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국제협력위원회 신설 움직임, 경제개방 논의, 대화의 물꼬.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징조들입니다. 김석희는 예언록의 한 대목을 특히 강조합니다.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 밖에 힘이 밀어야 삐걱거린다. 그러나 밀기만 해서도 안 된다. 안에 준비가 있어야 문은 움직인다. 이는 단순히 외부 압력만으로는 북한이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내부 변화의 의지와 맞물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 것.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대목은 이것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꾼다. 그 꿈은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의 백성은 이미 그 꿈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저력,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 독재와 민주화를 거쳐 성숙한 시민의식, 기술과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킨 창조력. 실제로 타너스님은 1970년대 가난했던 한국을 두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웃어넘겼지만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문화 콘텐츠 수출 강국,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 그리고 이제 2026년 또 한 번의 도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석희는 예언록을 해석하며 정력 8개 8가지 원리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원리. 우주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순환하며 상승합니다. 둘째는 공간의 원리. 땅의 기후는 방위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한반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원리. 개인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변화의 원리. 모든 것은 음양의 순환 속에서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섯째는 균형의 원리. 극단으로 치우친 것은 반드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여섯째는 조화의 원리. 대립하는 것들도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일곱째는 성장의 원리, 위기는 기회이며 고난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여덟째는 완성의 원리, 모든 순환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8가지 원리를 2026년에 적용하면 놀라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시간의 순환상 2026년은 새로운 800년 주기의 시작점입니다. 공간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한국인은 분열을 넘어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변화의 측면에서 낡은 정치 구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균형의 관점에서 극단적 대립은 중도로 수렴됩니다. 조화의 시각에서 여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 갈등은 더 큰 목표 아래 합쳐집니다. 성장의 의미로 현재의 혼란은 미래 도약을 위한 진통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차원에서 2026년은 끝이 아니라 2027년 이후 본격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김석희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국민의 역할입니다. 예언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의 때는 왔으나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언은 미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타너스님은 단순히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는 항상 국민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시위, 위기의 순간 한국인은 스스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가리킬 뿐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2027년에 대한 언급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해와 거두는 해는 다르다. 2026년은 씨앗을 뿌리는 해이고 2027년은 싹을 트루는 해다. 즉 2026년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2027년 이후 본격적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정치 세력의 재편은 2026년 중순 시작되지만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은 2027년입니다. 북한의 개방 조짐은 2026년 나타나지만 실질적 교류는 2027년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한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는 2026년 본격화되지만 그 결실을 맺는 것은 2027년입니다. 모든 것이 한 해의 차이를 두고 준비와 실행으로 나뉩니다. 김석희는 이것을 두고 정력의 윤변위정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윤력에서 정력으로 바뀐다는 뜻, 불완전한 시간에서 완전한 시간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죠. 2026년은 여전히 선천의 마지막 자락이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적 후천 개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허스님은 2026년을 준비의 해, 2027년을 실천의 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예언록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잠시만 열린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800년을 기다려야 한다. 역사의 분기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지고 다시 긴 순환의 시간 속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김석희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의지입니다. 여야,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 더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낡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셋째, 국제적 시야와 책임의식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임을 자각하는 것. 타너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일깨우는 것이다.
2026년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의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고 했고, 불가리아의 바바 방가는 2025년 이후 한국의 역할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허운 대사도 한반도의 변화를 예견했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여러 예언자들이 한국과 2020년대 중반을 주목한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김석희는 35년간 예언록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숙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타너스님께서 보신 것은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6년 중순, 예언록에 따르면 그 시기부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에서 예상치 못한 연합이 발표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되며 북쪽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신호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6개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너스님은 경고합니다. 변화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이 될 수도 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안일한 자에게는 혼란이다. 2026년이 도약의 발판이 될지 좌절의 늪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선택입니다. 김석희가 35년간 침묵을 지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사람들이 방심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경각심과 희망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봄은 바로 그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 준비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예언록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800년 만의 대우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하늘은 때를 주지만 사람이 길을 만든다. 2026년은 하늘이 연문이고 2027년은 사람이 걷는 길이다. 문 앞에 서 있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문턱을 넘어야 한다. 타너스님이 보았던 미래, 그것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이었습니다. 2026년,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목격할까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우뚝 설까요? 분단 80년의 벽에 첫 균열이 생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쓰는 것은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김석희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단지 탄허스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예언은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배우들을 위한 대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80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이미 과거 수십 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예언도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국제정세의 변화, 북쪽의 조짐, 모든 것이 예언록의 내용과 겹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안내서이지 명령서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은 기회의 해이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7년은 실천의 해이지만 무엇을 실천할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분열을 넘어 통합을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입니까?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너스님께서 35년 전 김석희에게 맡긴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격려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지혜, 분열 속에서 통합을 만드는 용기,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예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6년 중순부터 시작될 변화의 물결, 그것을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파도를 타고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집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이 미래를 만듭니다. 타너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말세는 있어도 종말은 없다. 위기는 있어도 절망은 없다. 왜냐하면 위기를 넘어선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2026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800년 주기의 새로운 시작.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 거듭나는 시작. 김석희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35년간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공개했고 타너스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예언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예언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언을 듣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정역 8개의 마지막 원리는 완성입니다. 모든 순환은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은 선천의 끝이자 후천의 시작입니다. 낡은 시대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그 문턱 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타너스님께서 보신 2026년,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준비했을 때,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함께 움직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800년 만의 기회, 그 기회는 지금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2026년 중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7년 본격적 변화가 펼쳐집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남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예언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변하지 않는다면 거울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점검한다면 그것은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타너스님의 미공개 예언록과 김석희 역학자의 35년 연구, 그리고 2026년 한국 국군의 대전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신비주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그 해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2027년, 그 해를 만드는 것도 지금부터입니다.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천의 시간입니다. 800년 만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